네, 경북 북부 산불에 이어서 산청 산불도 발화 열흘 만에 주불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당분간은 이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예고돼 있기 때문에 재발화 가능성도 높아 보이는데요. 오늘 산불 상황과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불이 잡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경북에 이어서 산청에 주불도 잡혔다는 것인데 안심을 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경남 산청의 산불이 드디어 진화가 됐습니다. 오후 예. 1시를 기해서 이 산림청이 이 산청 산불의 주불이 진화가 완료가 됐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고요. 지난 21일에 이제 최초 산불이 발생한 지 10일 만에 겨우 이제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산청 산불은 이 발생 3시간 만에 이 대응 3단계가 발령될 정도로 급격하게 확산을 했는데 이 때문에 진화 대원의 안타까운 희생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불은 잡았지만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네, 재발화 위험이 여전한데요. 예. 실제로 오늘 오전에 이 경북 북부의 청송에서는 이 재발화가 되면서 오전에 좀 진화가 됐습니다. 이처럼 이제 산불이 나면 이 불이 나무 뿌리를 타고 땅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땅 속에 들어간 불씨가 나무에 있는 이 땅 속에 있는 낙엽층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낙엽층이 깊게 형성이 되면 이 물을 뿌려도 닿지가 않기 때문에 불씨가 이 낙엽층에 숨어서 한 최장 3일에서 4일까지도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씨가 살아남아 있는 가운데 여기에 이 바람까지 강하게 불게 되면 이 땅 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되면서 불씨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재발화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돼 있고요. 또 여기에 강풍까지 불 것으로 예보가 돼 있기 때문에 만약 재발화될 경우에 다시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 뒷불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건데 문제는 저희가 보통 알기로 4월이 정말 산불을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4월이 1년 중에 가장 대형 산불이 집중되는 시기인데요. 예. 기후적으로 이번처럼 이 산불이 발생했을 때의 이 초기에 우리나라의 기압계가 남고 북저 형태의 기압계가 만들어지면서 강풍이 불었거든요. 이 기후적으로도 이 4월이 남고 북저의 기압 배치가 자주 만들어지면서 내륙에 굉장히 고온 건조한 돌풍이 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4월 초가 이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을 되면서 절대 하시면 안 되겠지만 이 소각행위를 좀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청명과 한식 그리고 식목일까지 겹치면서 성묘객 그리고 입산자까지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날씨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산불이 나기 좋은 환경인데 여기에 이 부주의로 인한 산불 실화 가능성도 상당히 커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1년 중에 이 산불이 절반 이상이 3, 4월에 집중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이 4월, 그러니까 3월이 발생 건수는 많지만 이 4월에 대형 산불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대형 산불이 우리나라에서 60여 건 정도가 발생을 했는데 이 가운데 60%가 이 4월에 이 대형 산불이 집중이 됐습니다. 그만큼 4월에는 이 산불이 났다고 하면 이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이 큰 시기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압계가 바뀌면서 이 강풍이 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산불 위험이 점점 고조가 될 텐데 여기에 이 4월은 올해 4월은 이 평년보다 기온이 좀 더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 기온이 높다는 거는 대기 중 그리고 이 지표면에 있는 이 수증기가 증발을 하면서 더 고온 건조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4월은 예년보다 좀 산불 위험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산불이 나고 나서 기후 변화를 원인으로 꼽는 이제 분석들도 있던데 실제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이번 산불이 좀 기후 측면에서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까?
네, 일단 최근 산불 특징 중에 이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예. 대형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 동해안 산불, 그리고 2022년 울진 산불, 그리고 이번 영남 산불까지 기록적인 산불이 불과 10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소방의 어떤 기술 그리고 장비는 고도화되고 있지만 산불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도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 1990년대에는 1년에 이 산불의 건수가 한 100일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에 들어서는 200일까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 30년 사이에 2배 가까이나 이 산불이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기후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이 이 산불이 연중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보통 이제 산불과 관련된 속설 중에 하나가 아까시 꽃이 피면 이 대형 산불은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5월 중순 정도 되면 산에 어떤 나무와 이 풀들이 습기를 먹으면서 대형 산불이 잘 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산불 조심 기간도 5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 이 공식도 최근에 깨졌습니다. 지금 2022년에 밀양에서 5월 하순에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 사례가 말해주는 것이 앞으로 이 대형 산불은 어떤 시기를 가리지 않고 충분히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름에도 대형 산불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고온 건조한 상태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비가 내리면서 꺼졌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바뀌는 기후에 따라서 이 대응 체계도 좀 손질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응 체계를 손질하는 것 중에 하나로 인공 강우 기술을 도입하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인 것인지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번 산불에 당국이 총력을 기울였지만 결국은 비가 와서 꺼졌거든요. 예. 그래서 한 1mm에서 2mm 정도밖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엄청난 큰 효과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불이 걷잡을 수 없이 번졌을 때 인공강우로 비를 좀 흠뻑 내려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런데 이 인공강우 기술이 이 산불에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기본적으로 인공강우는 이 마른 하늘에서 이제 비를 내리는 기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적어도 구름이 있는 곳에서 요드와 은 같은 이 씨앗을 뿌려서 구름 내에 있는 빗방울을 무겁게 만들어서 땅으로 비를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대기가 굉장히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비구름 씨앗을 뿌릴 구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적으로 봤을 때 인공강우 기술은 이 산불에 쓰기에는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공강우로 비를 뿌린다고 하더라도 이 산불 지역에 원하는 지역에 비를 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인공강우 기술이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좀 고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강우를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 이 산불이 발생하기 전, 그러니까 대기가 건조해지기 전에 미리 예. 좀 비를 뿌려서 네. 대기의 건조함을 낮춰서 이 산불을 예방하는 목적으로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아직 인공강우 기술이 거기까지 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기술이나 연구 개발에 좀 속도를 내서 이런 산불 예방 효과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기술이 좀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날씨도 좀 여쭤볼게요. 어제와 오늘 서울에 지금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추운데요. 이번 추위는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네, 이제 4월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날씨 변덕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매서운 꽃샘추위가 찾아오면서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8도까지 내려갔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 서울에서도 굵은 눈발이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 지난주 중반만 하더라도 이 한낮의 기온이 25도 안팎까지 올랐고요.
또 남부지방은 28도까지 올라서 이 예. 초여름처럼 덥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이틀에서 사흘 사이에 이 계절이 다시 이 겨울로 돌아간 듯 굉장히 급격하게 추워졌고요. 이 때문에 체감하기에 훨씬 더 춥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이 산불 피해로 집으로 귀가하지 못하는 이재민들입니다. 예. 그래서 경북 북부와 산청 이쪽 지역도 기온이 영하권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이재민들의 건강에 이 세심한 관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꽃샘추위는 이제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인데요. 내일 오후가 되면은 이 찬 공기 대신에 이 온화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차차 오를 것으로 보여지고요. 화요일부터는 꽃샘추위가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서풍이 불게 되면 대기가 또 빠르게 건조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건조해지는데 특히 이번 산불이 난 영남권 같은 경우는 내륙에 국지적으로 좀 돌풍까지도 불 수가 있습니다. 추가 산불 또 발생할 수 있고 앞으로 이 산불 위험이 점점 더 고조가 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산불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듯이 이 한순간의 실수 그리고 부주의가 이 재앙으로 맞습니다. 커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산불 위험이 계속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불씨 관리 정말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불 상황과 날씨 전망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